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영입니다. 새 남자의 수다로 시작해서 어느새 사무실 책상에서 홀로 하는 방송 카더랍니다. 거친 수염만큼이나 까칠한 시선으로 자동차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제된 기사와 달리 마음속에 잠재된 그 무언가를 꺼내서 보는 살짝 삐딱한 방송이에요. 이 독립인지 좌천인지 모르지만 모터그래프 본 채널에서는 라이브 이후에 영상이 내려갑니다. 그 라이브를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카더라 채널로 와서 클립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까지 모두 부탁드릴게요. 인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후후님, M3 마키마크님, 그리고 JS조세님, 다크나이트님, 도리젠님, 박HG님, 주성우님, TV꿀복소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봐주시고 계시고, 전체 모터래프 채널에서 대부분 봐주시고 계세요. 카더라는 한 명밖에 안 없고 페이스북이랑 모터래프 채널에서 많이 봐주시고 계신데, 모터래프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보니까 알림 설정을 하고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몇 시간만 버티면 돼요. 이번 한 주는 점심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전달 드렸는데 조금 놓쳤던 이슈들을 전하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기사로 보면 현대기아차 미국 화재 관련 리콜 기사입니다. 네, 이거는 요거 보시면 돼요. 요 표 보시면 되는데,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만 화재 관련 180만 대에 달합니다. 거의 2015년도에 발생했던 세타2 엔진 이슈랑 맞먹는 문제예요. 물론 세부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와는 조금 달라요. 세타2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엔진, 그러니까 자동차의 핵심, 심장인 엔진이 문제였던 거고, 이번 것들은 화재, 불이 날 우려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슈 자체가 비중 자체가 큰 비중은 아닌 게 습기로 인해서 회로 단락이 일어나거나 연료관이 새거나 밀봉실이 새거나 이렇게 어찌됐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리콜입니다. 그러나 이 대수 자체가 180만 대에 달한다는 것, 그리고 화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아직 되지 않아서 살짝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콜 소식 같은 경우에 스팅어 관련해서 이 기사인데, 화재가 발생했고 ABS 전교 등이 점등될 경우 차량을 운행하지 말고 배터리를 분해하고 야외에 주차하라 라는 그런 경고성이 붙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경고들이 붙었는데, 국내에서도 리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국내 동일하게 리콜들 처리할 계획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위험하면 국내에서도 일단 리콜을 조율하든 말든 소비자들한테 경고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미국에서 하고 국내에서도 한다면 미국에서 이렇게 야외에 주차해라, 배터리 전구를 분리해라, 경고등이 점등될 경우 운행하지 말고 해라, 이런 것들을 할 정도면 국내에서도 정부와 조율하고 리콜을 발표하는 것보다 빨리 이런 대응책 이런 것들이라도 좀 발표하시고 나중에 리콜 일정을 공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저 같은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는 매번 미국에서 리콜 소식을 보고 전화해서 아니면 확인해서 대면으로 국내에서도 이거 하나요? 동일 제품인가요? 물어보고 기사를 쓰는 게 식상하다고 해야 되나?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이잖아요. 본사가 한국에 있고 코스피에 상장을 했고 그룹 청수부터 한국 국적인데, 이런 리콜 소식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발표가 되면 거의 같은 시간대에 한국에서도 좀 발표를 해주면 안 되는가? 정부와 빨리 협조할 수 없는가? 미국처럼 징벌적인 손해배상이나 강제적인 레몬법
뭐 대규모 집단 소송이 있어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건가 라는 것들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들 아시죠? 이 카더라의 내용은 오토그래프의 편집 방향과 다른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고 회사와 기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요런 거는 뭐 칼럼이나 기자 수첩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사로는 이제 팩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미국에서 180만 대 화재 관련 리콜이 있고 화재 관련 외에도 더 많은 리콜이 있는데 화재와 관련해서는 180만 대 세타2에 대한 그런 과거 악몽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게 기사의 야마였고, 두 번째는 현대차, 또 현대차네요. 노사교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 보통 많은 분들이 노조 관련 이슈에 좀 아시는 분들은 춘투라고, 일본에서는 봄철에 진행됐던 그 임금 인상 투쟁을 뭐 춘투라 하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춘투를 안 하고 하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좀 다른 게, 일본은 그 구정, 음력, 설이 없잖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1일 새해라고 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설 명절을 좀 지난 이후에 이제 해가 바뀌었구나. 그 1월 1일부터 그 설 명절까지 약간 텀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임금 관련된 노사 협상도 조금 시기가 늦춰져요.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회계연도 시작도 4월 기준으로 시작해서 뭐 이듬해 3월에 마무리되고 좀 다른 게 많은데, 어쨌든 일본에선 춘투를 하고 우리는 여름부터 본격적인 투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투라고 많이들 했었습니다. 이 완성차 교섭은 보통 4, 5월부터 이제 통상적인 뭐 상견례를 하고 협상을 시작하는데, 뭐 노조 집회 뭐 목소리를 높이고 이러다가 원만하다 싶으면 뭐 10차 협상 이내에서 이제 여름 휴가 7월 말 8월 초에 협상을 마무리하죠. 왜 이때쯤 마무리하느냐 하면 뭐 휴가비나 수당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보통 1차적으로는 여름 7월 말 8월 초에 협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발생하는 투쟁들을 우리가 보통 하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름 휴가를 넘겼다. 그러면 이제 추석을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추석 때 뭐 부모님 용돈도 좀 드려야 되고 조카들도 좀 줘야 되고, 그러면 파업이나 이런 것들 쟁투가 조금 더 거칠어지긴 해요. 하투가 연장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추투, 가을에 하는 투쟁이라 해서 추투라고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 노사 관계가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임금 협상이라고 해서 임금 성과급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단체 협상 이야기까지 같이 나와요. 사실 이 단체 협상, 임금 이외에 근로조건을 이야기하는 거는 2년에 한 번씩 경련으로 하는 거거든요. 경련으로 하는데, 요즘은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임협 때도 요구안들을 보면 임금 및 단체 협상, 단협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산 라인에 대한, 뭐 노동 강도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 식사 시간, 뭐 라인 투자 이야기들, 이런 것들 보면 임금 협상이 아니라 임단협이랑 임협이랑 구분이 없어요. 어쨌든 물론 뭐 협상을 위한 과정에서 노조 측도 아시겠죠. 약간 무리인데 일단 지르고 여기서 깎이는 게 있다고 봅니다. 안 들어주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회사가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사측에 요구했다, 이런 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분위기가 좀, 협상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진행돼요. 예전에는 협상 테이블 내에서는 좀 약간 서로 자주 얼굴을 봐야 하는 입장이니까 약간 뭐 부드러운 분위기를 하지만, 뭐 밖에 나가서 파업을 하든 시위를 하든 하더라도 협상 테이블에서는 조금 더 부드러웠는데, 최근에는 바깥으로는 뭐 좀 덜 하더라도 협상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됩니다. 추석을 넘으면 이제 해가 넘어가느냐 아니냐가 되고, 그 다음에 이듬해 설 연휴를 넘기느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마지노선이 이렇게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르노, 삼성, 한국 GM 모두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쌍용차만 올해 극적이라기보다는 조기에 타결을 했죠. 근데 물론 쌍용차는 노사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 자체가 휘청이고 있어요. 뭐 그 이야기는 이제 뒤편에 다른 기사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협상 시작 자체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평소보다 한두 달 더 늦어졌고, 이 노조의 집행부란 곳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 협상을 완성하고 성과를 보여야 다시 선출도 되고 투표해서 다시 선출도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 그리고 성과에 대한 압박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제가 뭐 노사 관련 이슈 때 한창 돌아다녔기 때문에 노사 관련 이슈로 뭐 두세 시간 더 떠들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풀고, 제가 뭐 저희가 요번에 쓴 기사들을 보면 이제 임단협이 좀 많이 미뤄졌는데, 전망하기로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르노, 삼성, 한국 GM도 추석을 넘길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못 모이기 때문에 쟁투나 시위 같은 단체 행동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시위, 쟁투나 아니면 뭐 공장에 모이는 것 자체가 공장 생산 라인에 분산 배치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굉장히 밀집해서 모이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출근을 안 하고 근무를 안 할 수는 있지만, 요즘에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을 좀 강력하게 시행을 하려는 사측이기 때문에, 사측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댓글들 보면, 아니면 여론들 보면 자동차 완성차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약간 월급이 굉장히 많다, 부품사 1차 벤더나 2차 벤더에 비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희가 규정 노조는 아니냐, 업무 강도가 다르다, 복지가 다르다라고 약간 노노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끼리, 예전에는 사측과 노측의 갈등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노동자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행동이 좀 조심스럽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뭐 다 알 수 있어요.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기사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소아리 공장이 셧다운했다. 일단 뭐 다 넘어가서 확진자분들이 이제 건강하게 회복하시길 바라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의 안전, 건강입니다. 기아차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방송 보시고 뭐 국내에 계신 해외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시길 바랄게요. 다시 이제 기사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기아차로 넘어가자면, 올해 기아차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로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시장이 위축되고, 물론 현지 생산 공장이 있긴 하지만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수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만큼 내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기아차의 신차 라인업들이 다 괜찮단 말이죠. K5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소나타보다, 뭐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보다 일단 디자인부터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동일한 파워트레인,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조금 먹고 가는 편. K7이 그랜저에게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아차는 모닝이 있고, 코나도 아직 뭐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셀토스가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K5나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화성 공장이 생산 라인 조정으로, 그리고 여름 휴가 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K5 소렌토. 그런데 이번에는 카니발을 만드는 소아리까지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격할 타이밍, 그러니까 현대차를 이길 수 있는, 형보다
나은 아우가 되려는 그런 타이밍에 막 주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한 회사긴 해요. 현대차 그룹 내에 한 회사긴 한데 국내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진짜 최대의 라이벌입니다. 현대차는 기아차를 라이벌로 보고 기아차는 현대차를 라이벌로 봐요. 물론 뭐 윗선의 임원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룹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기아차 입장에서는 이제 서자 소리를 듣는 서름을 겪었잖아요. 뭐 아니라고 하든 뭐 맞다고 하든 뭐 제가 봤을 때는 서자 취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서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화성 공장도 그렇고 소아리 공장도 그렇고 K5 소렌토 카니발의 그런 걸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아니더라도 내수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를 굉장히 좀 추격할 수 있는,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기회였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기사는 페라리는 넘어가고 투싼도 이번 주에 많이 이야기했죠. 검찰 BMW 코리아 압수수색 11개월 만에 강제 수사 착수입니다. 지난 2018년 그 연쇄 화재 사건, 흔히 속된 말로 파이어게이트라는 것에 대해 조사인데, 검찰이 BMW 코리아 본사와 서버 보관소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에요. 사실 경찰이 검찰에 앞서서 이미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자료가 좀 부족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부족했다고 보고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고, 차후에 BMW 코리아 김효준 회장도 불러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쟁점이 뭐가 쟁점이냐 하면 BMW가 이 결함을 알고도 축소 은폐했냐, 그리고 늦장 대응했냐, 늦게 대응을 했냐, 이 두 가지인데 어느 시점에 이 문제를 파악했고 어떤 선까지, 어떤 임원이나 윗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윗선들은 언제 이 문제를 파악했는지, 그러니까 그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물론 BMW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문제 파악에 최선을 다했고 문제가 파악되는 즉시 뭐 본사에 보고하고 이런 것들 본사에서 다시 피드백 받아서 이런 리콜이라든가 무상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겠지만, 국토부나 아니면 그 당시에 조사했던 분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아니다, 너희가 결함을 알고도, 그 전에 알고도 축소 은폐했다, 그리고 뭐 늑장 리콜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재판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기사는 쌍용차입니다. 회사가 굉장히 어렵죠. 마인드라가 유상증자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거는 사실 그 전부터 꾸준히 나온 소식이에요. 지리, 뭐 BYD 같은 중국 업체부터 베트남 빈 그룹이 언급이 됐죠. 근데 이번에는 언급된 곳은 HAH 오토모티브 홀딩스입니다. 제조사라기보다는 유통이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미국 시장에서 활동을 하긴 하지만 대주주가 중국 체리 자동차예요. 중국 체리 자동차라서 중국계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좀 유통하는 편이다 라고 해요. 이 기사를 쓸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출렁이었는데 뭐 HAAH에서 실사를 나왔다, 계약이 직전이다 라는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고 있습니다. 뭐 쌍용차 역시 앞서 노조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간단히 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날 잡고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쌍용차 이야기, 노조 이야기 두 가지는 날을 잡고 이제 또 쭉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댓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빈페스트는 적자라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질이나 BYD나 빈페스트는 뭐 이제
그 당시에 6월달, 5월달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돌았지만 뭐 아닌 것 같아요. 아닐 것 같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님, 신정필님, 박준희님 댓글 달아주셨고 건강 조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 관련 이슈는 보험 회사에서 전화 보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제가 하는 거는 대략적인 거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람, 차량에 따라서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소나타 DM8이죠. YK가 있나? 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내용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리콜 같은 경우에는 세타2 엔진 이슈랑 이번 180만 대 리콜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그때는 엔진에 관련된 이슈가 그만큼 컸던 거고 이번에는 그 부품들 봉인실이라든가 연료 호수 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슈 전자부품 장치에 누수가 발생해서 화재가 나는데 화재가 난다는 점에서 위험한 거는 동일하지만 이제 조금 더 쉽게 리콜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벤츠 타시는군요. 축하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BMW 벤츠 이야기를 하셨고 이 리스트림 봇이 뭐 설정을 제가 잘못 눌렀는지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봐주신 50분 감사 인사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다양한 자동차 기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연휴 잘 보내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